Dream Tower. 한 줄기 빛과 같은 부동산 투자 종목 어떤 거? 바로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봤을 때 살얼음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 매체로 통해서 지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는 것을 뉴스로 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이런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은 이런 대출 규제, 아니면 정부의 규제 정책 이런 게 한데에 묶여서 종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런 매수 심리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매수 심리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또 이제 플러스해서 공급을 하시는 이런 다주택자 분들의 이런 매물 자체가 이제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런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가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투자를 하셔서 더 큰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방송에서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관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를 올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투자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보다 싼 내일의 매물은 없고 내일보다 싼 오늘의 매물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말들이 정말 이제 오류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이제 보시더라도 오늘 집값보다 싼 내일의 집값, 그만큼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폭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매수를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제 관망을 하셔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해서든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럼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또 지역적으로 함께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이죠. 그만큼 이제 관망세를 유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울 대표 랜드마크급 도시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용산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이다. 이 성동구 용답동 왜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기사 내용 자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근 자체 계속 인상에 서울 아파트값 3년 7개월 만에 이제 최대 하락폭, 3년 7개월 만에 이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금리 1% 오르면은 서울 아파트값 연 2.1% 하락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리 몇 프로인가요? 2.5%죠. 여기에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 4%에서 5%대입니다. 그만큼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수요가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로 인해서 매수 심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수 심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집 살 때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17주째 하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접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요? 지금 집을 사면 안 되겠다. 나 주택을 지금 구입하게 되면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택을 샀는데 주택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을 봤을 때 어떤 주택이 떨어지고 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아파트죠.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 아파트 말고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아파트는 내가 당장 실거주 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본인의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또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투자 종목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투자 종목을 해야 되냐? 현 부동산 시장 지금 살 얼음판이죠. 주택 매수 심리 17주째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 아니면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 관망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든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줄기 빛과 같은 부동산 투자 종목 어떤 거?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 왜 재개발의 투자 방향을 세워야 되냐? 정부 정책에 올라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했죠. 공급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270만 호 공급을 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서울만 봤을 때도 50만 이상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예. 5년 동안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1년에 바로 10만 가구씩 공급이 된다. 그만큼 정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런 물량 자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 내가 당장 들어가야 되는 투자 금액이 어떤가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고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바로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지가가 하락이 되고 있다. 무서워서 투자의 방향을 조금 뒤로 미뤄야 된다? 관망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지가가 하락이 되든 아니면 상승이 되든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최종 목적은 내가 투자한 주택이 바로 재개발이 되면은 정말 큰 수익,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 투자 종목이 바로 재개발 투자 종목이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서울 대표 랜드마크급 도시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용산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오세훈 시장, 용산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미래 공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뉴스 기사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 요번에 이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무단지라든가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용산 자체를 이제 정말 글로벌 도시로 만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 첫 번째로 봤을 때 미래 가치, 그 다음에 투자 가치 넘버원이 바로 용산이다. 강남보다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더 높습니다. 강남, 우리나라 이제 대표 도시입니다. 강남 좋은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용산도 투자 금액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강남,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지가 상승폭이죠. 지가 상승폭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용산의 경우는 강남 버금가게끔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강남보다 미래 가치는 압도적으로 좋은 지역이 용산이다. 개발 호재를 품은 재개발 지역을 노리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변두리 외곽에 있다라고 해서 정말 100% 된다고 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이 용산의 경우는 대표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죠. 국정무단지라든가 용산 민족공원이라든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을 피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모 접수형 이제 재개발
재개발 방식이 있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 공모 접수형 방식입니다. 우리가 공모 접수일이 바로 권리 선정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아니면 선정 기준일, 이 선정 기준일나 권리 선정 기준일이 미리 정해집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구역 지정이 권리 선정 기준일로 정해지지만 이렇게 공모 접수형 방식, 재개발 방식은 이렇게 구역 지정 이전에 권리 선정 기준일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피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는 저희 용산 전문가와 함께 재개발 전문가와 함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아무데나 투자를 하셨다가는 정말 현금 청산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답동 왜 좋냐?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배포한 이제 보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애 나간다. 이번 홍수 피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이 된 만큼 그만큼 이런 반지하 주택을 정부 자체, 서울시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없애 나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런 반지하 주택을 어떻게 없애 나가느냐? 우리가 반지하 주택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밀집 지역에 반지하 주택이 있죠. 그만큼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바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습 침수 구역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이 바로 모아주택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만큼 용답동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추진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인가요? 노후도 기준이죠. 노후도 일반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66%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용답동의 경우 80% 이상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중요한 점 바로 동의율이죠. 동의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간 재개발 기준으로 봤을 때 7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용답동의 경우 지금 현재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 가능성 높은데 이렇게 정말 재개발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현재 용답동의 경우는 매매가 플러스 그 매물 풍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지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이런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정부의 이제 규제 정책이죠.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급 자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정부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를 했죠. 양도세 중간 1년 동안 한시적 배제했습니다. 이게 바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공급이죠.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끔 함으로써 공급을 하게 만드는 원리겠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죠. 금리 내년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면 당연히 내년에 내릴 수가 있다. 1년 후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도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배제 1년 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물량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공급 활성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장기적인 공급, 바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 2022년도 바로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의 승부를 거셔야 된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바로 용산 지역과 용답동 지역의 승부를 거셔야 된다. 정말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관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재개발 투자를 하셔서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